엑시노스의 출고가가 소폭 오를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S25 플러스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조만간 S26이 출시가 되는 시점에서 S25 플러스가 여전히 진또배기 숨은 보석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플러스가 솔직히 울트라 기본형이 너무 잘 나와서 다소 묻히기도 했고, 그 뒤에 엣지까지 나오면서 조용히 가는 느낌이 있었으나 플립폴드 나오고 아이폰 17, 그 뒤에 S26까지 출시가 임박한 지금 시점에서 플러스 구매가 여전히 메리트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써본 사람들은 되게 만족하는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엣지라든지 플립폴드 7보다 저렴하지만 25W 충전이 아니라 45W 충전을 지원합니다. 제가 엣지라든지 폴드 7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지만 유일하게 크게 아쉬웠던 부분이 25W 충전으로 고속 충전이 다소 느린 경향이 있었지만, 플러스는 30분 만에 73% 급하게 급속 충전을 해야 한다면 30분 만에 하루 정도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완충도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굉장히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S25 충전과 비교하면 20분 더 빠르게 충전이 되는 거죠. 체감 충전 속도도 빠른데 배터리까지 오래 가다 보니까 배터리와 충전 속도 만족도는 굉장히 최상이다. 회사에서 짧게 충전해야 되거나 아침에 밥 먹을 때 잠시 충전하거나 성격 급하신 분들도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죠. 참고로 이건 추후 출시될 갤럭시 S26 시리즈 기준으로 S26 일반은 25W 충전이 매우 유력하고 플러스는 45W 동결로 가는 만큼 충전 속도에 대해서는 S26 일반보다 더 빠르게 완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게도 빠질 수가 없죠. 솔직히 25년형 갤럭시가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작보다 가벼워진 무게와 두께를 꼽고 싶은데, 이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크게 언급이 안 되는 요소이지만 실사용을 해볼 때 라이트하게 가볍게 쓴다면 체감이 아주 좋더라고요. 물론 엣지 같은 극한으로 얇고 가벼운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바형을 살펴보면 울트라부터 시작해서 폴드 7이라든지 17%만 봐도 6.3인치이지만 전작보다 좀 더 두꺼워지고 무거워져서 무려 8.75mm에 204g으로 굉장히 두툼하고 묵직해졌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쓰다가 프로맥스를 쓰니까 확실히 좀 역체감이 지리긴 하더라고요. 샤오미나 중국제들도 계속 두꺼워지면서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갤럭시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저는 대다수 일반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기능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갤럭시 방향이 좀 더 소비자한테 와닿지 않나 싶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최근 1년 내 중국제, 애플, 그리고 갤럭시 주요 6인치 후반대 제품들 다 통틀어도 엣지를 제외하면 플러스가 가장 가볍고 얇은 편에 속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볍고 무겁다라기보다는 그냥 묵직하다 정도. 두께도 얇다 보니 손이 좀 크신 분들은 플러스가 아니라 일반형을 잡는 느낌이 든다. 세 번째는 또 칩셋 얘기가 빠질 수 없는데, 12GB 램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탑재인데 문제는 S26 플러스와 기본형에는 12GB 램의 8 엘리트 젠5 칩셋이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기반의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된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현을 했죠. 실제로 워낙에 과거사가 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유출 성능 자체로는 싱글이 3300점대, 멀티코어가 11000점대로 전작 대비 10%대 성능 향상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닌 것 같고, 클럭 또한 초창기에 비해서 수율이 잡혀서 그런지 고클럭 버전으로 확정이 되어서 탑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성비만 어느 정도 잘 잡혀서 나온다면 괜찮은 칩셋이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해도 과거사라든지 엑시노스에 대한 불신이 커서 나와봐야 안다는 점, 그리고 굳이 모험은 하기 싫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사고 싶은데 하신다면 이미 검증된 8 엘리트 칩셋 S25 플러스를 사도 대다수 일상생활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출고가 얘기도 빠질 수 없죠. 아시다시피 S26 플러스가 소폭 가격이 인상된다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이렇게 되면 135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인상이 된다면 140만원 정도인데, 그래도 엣지나 플립에 비해서는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앞서 얘기한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이 가격을 올리는 건 그렇다 치는데 엑시노스는 좀 이라는 반응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256기가 기본 용량을 제외하고 512 모델을 구입하실 분들은 S25 플러스가 좀 더 가성비일 가능성이 큰데, 일단 루머로는 이번에 사전 예약 혜택 중에 더블 스토리지 무상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여기서 512기가를 구입한다면 인상폭 또한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커서 지금 정가 기준 149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S26에는
최근에는 메모리 폭등 이슈가 겹쳐서 15만원 차이가 아닌 용량 가격이 2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최소한 25만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출고가가 대략 5만원 정도 오른다 가정하고 용량까지 오른다면 150만원에서 고용량을 구매하실 분들은 165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고용량 구매자들은 기존 스마트폰 구매가 훨씬 메리트가 크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기본기 튼튼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4900mAh로 울트라급 배터리의 플래그십 라인업 중에서는 울트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배터리 용량이 탑재가 되었고 엣지 플립 폴드에 비해서 500mAh 정도 더 많은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엣지 같은 얇고 가벼운 무게를 위해 배터리를 약간 희생하였으나 플러스는 바형에서 약간 개선된 버전이라 상당히 배터리를 오래 쓸 수가 있었습니다. 100% 사용기 중 실내에서 유튜브나 SNS 위주로 쓴다 가정하면 7시간 반 정도, 엣지나 플립 폴드에 비해서 1시간 정도 더 오래 쓸 수가 있었고 일반적인 사용 패턴으로는 하루 정도는 거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주 가시는 해외여행 가서도 충분히 하루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여섯 번째, 기타 장점으로는 기본형에는 없지만 UWB QHD 플러스급 해상도가 들어가면서 해상도라든지 요즘 신차 가까이 가져다 대면 문이 오픈되는 기능을 쓰려면 무조건 플러스부터 써야 합니다. 이거는 기본형에도 슬슬 넣어주면 좋겠지만, 그리고 내장 스피커도 굉장히 좋죠. 일단 스마트폰 공간 자체도 충분하고 요 근래 나온 갤럭시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최상급의 스피커 음질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갤럭시 S25 플러스 숨은 진또배기인 이유, S26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메리트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엑시노스의 출고가가 소폭 오를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오히려 S25가 인증된 명기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S25 플러스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도 의견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끝!